과거와 현재의 식생활 환경, 미래의 식생활 환경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브로콜리가 있고 브로콜리를 자르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죠? 신선하게 보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그 식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학습, 개요는 인간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특히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또 미래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또 변화될 것을 전망해보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및 식생활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식생활의 방향과 이를 위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 나아가서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장에서의 어떤 학습 개요가 되겠고, 학습 목표로는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를 분석할 수가 있고, 최근의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식생활 전망을 분석할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뭐 사막이 더 많이 진행이 된다든가, 또 지구의 지구의 기온, 지구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뭐 매년 뭐 0.3도, 0.5도씩 올라간다든가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더워지는, 여름에도 습도가 많고 약간 아열대성의 어떤 기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질 때 과연 우리의 식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외부의 어떤 온도가 올라가고 한다면은 식품을 또 음식을 보관하는 환경이라든가 뭐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심한 어떤 주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꼭 더 필요하겠죠, 그죠? 또 앞으로 식생활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을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식생활과 환경에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식생활 환경은 어떠한가를 볼 때에 이 과거와 현재 식생활 환경을 비교함으로 해서 나아가서 어떤 미래 식생활에 대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어디 딴 데서 이제 캡처를 했는 것인데 좀 깨져 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녹색 식생활의 이해라는 곳에서 가져왔는데, 그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풍요로운 삶의 구현이라 해서 이제 미래를 위한 하나의 비전이 되겠죠. 풍요로운 삶은 환경과 균형과 어떤 배려가 핵심의 가치가 되어지겠고, 이러한 핵심의 가치 속에서 환경은 목표라는 것이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소비를 하게 되고, 근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 농산물을 멀리 가져가게 되면 이 멀리 배송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환경 오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배설된다든가 하면은 결국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유기 농산물과 같은 것들, 또 유기 농산물을 가공하는 유기 가공식품과 같은 것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소비를 하다 보면은 농약을 사용하는 걸 줄인다든가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다 보면 생산량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병충해를 이렇게 아니면 곤충과 같은 해충과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동력이 많이 소비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 비례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투자하는 데 대해서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목표로 하지만 많이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드는 비용들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해 왔던 방식들보다도 적어도 3배 내지 4배의 비용이 비용을 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떤 가격 비교 면에서 조금 처진다, 좀 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핵심 가치로서 균형을 이루자 했을 때 어떤 균형을 이룬가 하면은 영양적인 균형을 실천하자. 그래서 노동 강도라든가 남녀노소 노동 강도 이런 데에 따라서 각각 영양적인 균형을 실천하도록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시켜주자. 한국형 식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뭐 육류 위주, 예전에는 뭐 채소 위주의 야채 위주의 어떤 식생활이었다면은 지금은 육류 위주의 생산 이렇게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된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육류라든가 지방 함유량이 높은 것들 먹는 것들을 한국형으로 좀 맞춰가자. 좀 약간 슬로푸드화 되자. 느린 뭐 어떤 발효의 미학이다. 이런 것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장은 외국인들에 비해 가지고 장의 길이가 좀 더 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 대장에서 이렇게 어떤 그 식품이 통과되어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에 빨리 이제 그 어떤 그 야채와 같은 것들을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은 오히려 뭐 수분을 흡수시키고 저 통변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데 비해 가지고 육류 위주의 어떤 식사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탄산가스라든가 또 뭐 질소함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대장암이라든가 뭐 이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 뭐 식사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거를 한국형의 사람에 맞게 우리들한테 맞는 식생활을 실천해보자. 일단 배려는 직접 준비하는 식생활을 실천해보자. 뭐 외식을 한다든가 레디메이드 거의 준비되어져 가지고 단순한 뭐 가열을 한다든가 어떤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하자. 이렇게 한 어떤 그 배려, 그죠? 근데 실제 지금 뭐 이거 어떤 그 트렌드하고는 좀 사실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건 단지 우리 그 비전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트렌드는 HMR이라 해가지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가정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아주 그 시장을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직접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배달 앱을 이용한다든가 배달된 음식을 먹는다든가 혼밥족들이 많아서 직접 준비하는 이런 실천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겠습니다. 식생활에 어떤 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적인 이제 요인이 되겠죠. 그거는 인간의 식생활이라는 게 제일 먼저 자연적인 요인이 있겠고 사회적인 요인. 지금 이 사회적인 요인이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어떤 뭐 세균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침해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식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연적인 요인이라면은 만약의 경우에 뭐 흉년이 됐다, 풍년이 됐다 하면은 예전에 그 집단급식, 단체급식을 운영할 때 보면은 쌀이 많이 생산이 되면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쌀밥을 많이 또 이렇게 식단에 넣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뭐 잡곡을 넣는다든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고춧가루가 많이 고추가 많이 흉년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흉년이 되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비싸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뭐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것이 음식을 요리를 하는 걸 좀 줄인다든가 고추장 값이 올라간다든가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지금과 같은 거 그죠 또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활발하게 됨으로 해서 어떤 준비되어지는 아니면 가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인간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 어떤 그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이 어떤 친환경적인 것을 먹고 싶은데 적어도 친환경적이고 유기가공 뭐 유기적인 걸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가 지금 잠깐 포인트를 안 썼네요. 이런 경제적인 요인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면 결국은 선택을 어렵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하는데 요인을 받고 문화적인 요인 할랄 푸드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중동에서 그죠? 아랍계가 뭐 무슬림들이 섭취를 할 때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 오징어를 먹지 않는다든가 술을 섭취하지 않는다든가 돼지를 먹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는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런 문화적인 요인을 해가지고 먹지 않는다든가 또 뭐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칠한 식교 같은 그런 경우에도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채식주의자들
그런 종교적인 거, 문화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육류와 같은 것들 생활하지 먹지 않기 때문에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물론 우유와 치즈 같은 경우에 동물성에서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먹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그 채식주의자들, 비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건 같은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먹어요. 근데 그 대신에 뭐 물론 전불교에서는 뭐 육류를 안 먹는다든가 하면은 그거를 상응할 수 있는 뭐 종실료, 참깨라든가 들깨를 많이 먹는다든가 뭐 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식생활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근데 생리적인 요인, 뭐 노년층이 돼가지고 치아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은,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 또 뭐 또 치아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또 노인들 소화성이 떨어진다든가, 이게 다 생리적인 요인이 되겠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잘 이렇게 가공이 많이 되는, 혼이 많이 갖는 거. 그런데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고 어떤 거 소화 기능이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로우 머티리얼, 그냥 뭐 거의 별로 가공하지 않는 걸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소화성이 좀 떨어지는, 소화가 좀 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잘 섭취가 소화시킬 수 있다면은, 젊은이들한테 주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그 식품을,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그 영향을 주겠죠. 심리적인 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어떤가라는 면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과 관련시켜서 포괄적으로 다뤄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단급식소 영양소로 활동을 할 때 활발한 어떤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이 대상이 된다든가, 또 여학생,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여학교에 가 있다든가, 초등학교에 있다든가, 유치원에 있는가, 뭐 병원 급식인가, 이런 데에 따라서 이러한 그 요인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식단을 짜고 식생활을 꾸려나가야. 그 다음에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본다면은 식욕, 날씨가 아주 더우면은 또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뭐 또 아주 또 날씨가 추우면은 뭐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 그죠? 기후, 풍토. 사회적인 요인으로서는 직업이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생리적인 요인으로서 어떻다다. 심리적으로는 어떻다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식재료 구입 및 단가는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풍토라든가, 여기 이제 제철을 식품을 섭취함으로 해서 또 그죠, 자연적인 요인이 이제 감안되어질 수 있겠고,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산업 구조라든가 도시화의 정도, 식량 생산 유통 시스템, 소매 포장, 라이프스타일, 뭐 교통사정, 뭐 이러한 것들. 식재료를 구입 및 또 식단을 짤 때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소득이라든가 지출, 물가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지게 되겠고, 문화적인 요인은 보면은 종교라든가 생활환경, 정보라든가 지식, 이러한 그 지식이 이제 똑같은 뭐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지라도 식물성에서 섭취를 콩이라든가 두부와 같은 거, 콩 뭐 종류의 가공식품과 같은 걸 섭취한다는 어떤 뭐 지식이 있다든가 하면, 구태여 뭐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와 같은 육류에서 섭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어떤 이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도, 영양 소비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식생활에, 그죠? 식사력,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요인으로서 구입하는 데에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심리적으로는 뭐 기호라든가 가치관, 조리도 마찬가지로 조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랄까, 또 아니면 내가 기구라든가 설비가 별로 없는데, 압력 소치 없는데 뭐 어떤 거 오랫동안 푹 구워야 되는 그런 탕 같은 걸 해야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압력 소치 있다든가 하면 훨씬 더 하기 쉽게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요인들도 결국은 식생활에서 식품을 선택하는 데에 원인을 어떤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되겠고, 기술과 지식, 소화흡수 능력, 질병 유무가 또 조리하는 데 걸리고, 소화흡수 능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에게 아주 뭐 너무 딱딱한 음식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단 음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러한 것들도 조리에 영향을 줘서 식생활에 영향을 주더라. 기호성, 음식 섭취를 함에 있어서는 또 이제 뭐 생활 활동이라든가 생활 시간, 행사, 가족 구성, 식사 장소, 시간, 여가, 이런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음식 섭취를 하게 되는데, 또 소득이나 지출, 물가, 또 뭐 식사 체험 이러한 것들, 건강 상태, 질병 유무, 기호, 가치관, 성격, 취미 이런 것에 따라서 음식 섭취에 다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 책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그 다음에 식생활 환경의 그 변화가 있는데, 식생활 환경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자연환경 변화와 식생활이다. 어떤 그 풍족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세 가지 근원적인 요소로는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공기가 되겠죠. 즉, 이러한 것들이 근원적으로 잘 갖춰짐으로 해서 생태적 환경 조성의 노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태적인 환경,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생활을 영위를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자연환경 변화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은 토양이 파괴된다든가 오염이 된다면은 결국은 식생활 환경의 변화가 되겠죠. 즉 육류 소비가 증가돼서 가축을 대량 사육하고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또 소비 증가가 됨으로 해서 토양 어떤 오염을 또 가져올 수 있고, 대량 사육함으로 해서 배수라든가 어떤 가축의 어떤 배변 분비물 이런 것들이 결국 토양 오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범람한 강물이 결국은 토양을 이렇게 재배 환경을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장마라든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강물이 이제 범람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금산 같은 경우에 인삼 농사를 다 망쳐버렸다든가. 지금은 매스컴에서 방송은 안 하지만 한동안 저번 그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전라북도의 용담댐이라는 댐 물을 사전에 미리 방류를 버리는 바람에 이 주변에 있던 금산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장수군 아니고 금산군 같아요. 금산군에 인삼 농사하는 걸 다 망쳐버렸죠. 그래서 물에 젖었는 그런 인삼과 같은 것들이 썩어가지고 결국은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 그럼 가격이 비싸지게 돼요. 무분별한 개발. 예전에는 골프장을 개발한다 어쩐데 지금은 아파트부터 시작해 개발이 너무 많고, 농산물 경작 면적에 대한 한정이 돼서, 왜냐하면 화학 비료라든가 살충제, 살균제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자꾸 제가 인삼 농사를 예를 들는데, 인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료를 주고 되면은 보통 비료를 주고 또 그냥 농사를 지면 3년 윤작을 해야 돼요. 한번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토양에는 그 인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살충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우리 옛날에 월남전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도 고엽제, 고엽제라는 게 살충제의 일종이거든요. 그런 풀을 제초제로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거 많이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이 농산물들이 를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토양을 파괴시키고 황폐화시킴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병충해나 제초제에 강하고 품질 우수한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유전자를 제조합한 것,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는 이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옥수수라든가 또는 카놀라라든가 많습니다. 유전자를 제조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는 병충해도 강하고 생산성도 높고 제초제를 뿌려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생산량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 생산을 하게 돼요. 근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허용되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 문제점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에 대한 것들은 꼭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기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옥수수 기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사실은. 옥수수 사료와 같은 것도. 이러한 환경 보존과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무농약, 저농약 식품들에 대한 요구가 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정대가 된다 할지라도 지불해야 될 비용과 같은 것들이 너무 2배,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결국은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거 수질 오염의 문제가 되겠죠. 수질 오염 문제는 산업 폐기물, 축산물 폐기물, 좀 전에 얘기했는 어떤 거 그 어떤 거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비료와 살충제, 생활 폐기물 같은 거, 비닐이라든가 또 뭡니까? 폐비닐, 이렇게 보온 덮개, 또 생활 폐기물 아주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뿐만 곳곳에서 내륙뿐만 아니라 해안의 수질도 크게 오염시키고 아예 그냥 그 바다 안에 이런 오염 물질들이 어떤 섬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것도 그 바다 해양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 있는 걸 해양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런 투기 물질들이 섬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돌아서 인간에게 결국은 어떤 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오염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라든지 질소화합물 또 아니면은 황화합물, SO2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출가스들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하는 원인이 되어지고 일반 가정에서 연료 소비 예전에는 연탄을 뗄 때보다 지금 석유를 떼면서 나오는 배출가스들이 훨씬 많죠. 결국은 산성비라든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든가 지구온난화를 가져온다든가 해서 이 지구온난화를 인해 결국 우리 지구가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남극 북극의 그 빙하가 녹아 나오게 되고 그 범람하게 되고 라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다시 사이클처럼 우리 인간들한테 해가 해악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실제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각국의 이익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도자들이 회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풍족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세 가지 근원적인 요소가 바로 토양, 수질, 공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생태적 환경 조성을 노력하고 식생활을 좀 전에 페이지에서 나왔지만도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식생활 환경의 변화가 제가 좀 설명이 많이 긴 것 같은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식생활 해가지고 인간은 생산한 식재료를 조리하여 식사를 하고 이들 재료를 보다 이용하기 편하게 한 형태로 가공한다든가 유통시키 가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폐기물 없애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가식부, 불가식부를 다 해가 가공을 해두죠. 그러면은 보관이 오래될 것이고 유통도 잘 될 것이고 그죠? 또 이렇게 첨가물 같은 거 많이 사용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음과 양이 교체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식생활에 대한 기술, 지식, 식사관, 음식 기호 이런 것들도 식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생리적, 심리적인 상태가 식사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형성된 식생활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전성되어져 왔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저자가 쓰는 건데 식생활 영양이 전성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 이 식기술이 결국은 만들고 식지식과 벌써 25분이 지나버렸네요. 생산, 가공, 유통, 식사 준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회 내에서 인간과 음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도표인데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교재에 있길래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수 축산물이 생산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식량원으로 이용되어진데 이거는 기술과 지식과 식사관과 음식의 기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 식량은 식재료로 되어지고 이 식재료가 결국은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이 식사는 결국 식지식, 음식에 대한 지식, 식사관, 음식 기호, 심리적, 생리적 상태에 따라서 먹는다는 즉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데에 관계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져 봤고 자연, 문화, 사회, 경제적인 요건들이 여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유통, 조리, 식사 준비와 같은 것들 음식을 만들어서 섭취하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의 다양화와 식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의 의식이 확대가 되고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및 관계가 다양화됨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거 남성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여성의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이렇게 돼서 핵가족이 증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 중심의 가족으로 자녀 수가 뭐 예전엔 2명인 지금은 1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 뭐 남녀 역할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푸드 페디즘 어떤 거 일시적인 유행이지만 정보가 범람해서 식생활에 대한 지향의 다양화라든가 또 식사 형태가 다양화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식생활의 다양화와 외부화의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식사 형식의 다양한 공식 서로 이제 어떤 거 공공의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 고식 혼자 먹는 거 지금 말하면 혼밥이라는 얘기 되겠죠. 계식은 개개인이 먹는 거, 가정에서의 계식, 외식에서의 계식. 공식은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 친구와 함께 먹는 거, 지역사회에서 함께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거 식생활이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식산업, 외식산업, 가공식품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